제발 빨리 가라. 그래야 내 인생이 시작되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됐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대기업 회장 딸이 병실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입니다. 2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게다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까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뜬 순간부터 그녀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25년간 속고 살았던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 놀라운 복수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배신이 2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면 상상할 수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수정 씨도 그런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특별한 건 그 순간을 복수의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하얀 병실에서 시작됐어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수정 씨가 누워있는 병실은 고요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가라. 그래야 내 인생이 시작되지.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수정 씨의 25년 남편 민호였죠. 그는 아내의 병상 곁에 서서 누워있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됐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란이라는 여자였어요. 정말 의식이 없는 거 맞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가 그랬어.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사 상태라고.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더라.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죠. 그럼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네. 미란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수정 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혼수 상태라고 믿어졌던 그녀는 사실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미란이 물어봤어요. 응. 보험금 처리하고 상속 절차 밟으면 돼. 다행히 모든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을 거야. 민호의 대답을 들으며 수정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누가 의심해? 단순 교통사고잖아.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수정 씨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차량 조작한 것도 완벽했고 정비소 기록도 조작했으니까 절대 들킬 일 없어. 민호의 고백을 들으며 수정 씨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차량을 조작했다니.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현우는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물어봤어요. 현우는 수정 씨와 민호가 20년 전에 입양한 아들이었어요. 수정 씨가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서 입양으로 가족이 된 소중한 아들이었죠. 현우한테는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어. 이제 다 컸으니까. 민호의 대답에 수정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진실을 말한다는 걸까요? 정말 말해도 괜찮을까? 25년 동안 숨겨왔는데.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수정이는 이제 없으니까. 현우도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잖아. 그 순간 수정 씨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현우의 진짜 엄마가 미란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현우가 사실은 남편과 불륜녀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우리 아들을 25년 동안 저 여자가 키워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 미란의 말에 수정 씨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혼수 상태인 척해야 했기 때문에 꼭 참아야 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네. 그래. 20년을 기다렸지만 드디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수정 씨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아들이라고 믿었던 현우, 모든 것이 계획된 속임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수정 씨는 그 순간 다른 것도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보, 정말 고마워. 25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민호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그들의 달콤한 대화를 들으며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너희들이 25년 동안 나를 속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속일 차례지. 그 순간부터 수정 씨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계획한 그들처럼 자신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장례 준비나 해야겠네. 민호가 말했어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 미란이 대답했어요. 시간 문제야. 의사가 그랬어. 언제든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그들은 수정 씨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 씨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살아서 복수를 완성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수정 씨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두 악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25년 동안 키운 현우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수정 씨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연 언제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진짜 사랑했던 순간은 하나도 없었을까? 1999년 봄 수정 씨와 민호가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때 수정 씨는 25살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화려한 삶보다는 평범한 사랑을 꿈꿨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중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회계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수정 씨에게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수정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호가 처음 수정 씨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동안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민호는 수정 씨에게 정말 다정했어요.
작은 선물을 주고 손편지를 쓰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주기도 했어요. 수정아,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민호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수정 씨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결정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수정 씨 아버지의 반대였죠. 딸아, 그 남자는 안 돼. 너무 격이 안 맞아.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아버지, 저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정 씨는 아버지와 몇 달 동안 갈등을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했죠. 민호와 함께라면 평범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1999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못마땅해 했어요. 딸아, 후회하지 말아라. 남자라는 건 변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지만 수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민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면서 소박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민호는 수정 씨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아이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결혼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에 가봤더니 수정 씨에게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해. 민호가 위로해줬지만 수정 씨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손자를 재촉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며느리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어머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수정 씨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2004년 결혼 5년째에 입양을 결정했어요. 여보, 입양을 생각해 볼까? 수정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키우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민호의 말에 수정 씨는 감동했어요. 역시 자신이 선택한 남자는 달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양기관에서 만난 아이가 바로 현우였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였는데 첫눈에 사랑스러웠어요. 여보, 이 아이 어때?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같아. 민호도 현우를 보자마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호가 현우의 신상 정보를 유독 자세히 물어봤었거든요. 아이 부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입양기관 직원의 답변에 민호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현우를 입양한 후 수정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아들 같았거든요. 민호도 현우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놀아주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기도 했어요. 현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민호가 현우를 안고 말할 때마다 수정 씨는 행복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10살 정도 됐을 때부터 민호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였어요. 수정 씨의 재산 관리에 개입하려고 하고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던데. 우리도 해볼까? 주식 투자는 어때? 수익률이 꽤 괜찮다던데.
처음에는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15년 전쯤부터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서.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 민호는 항상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핸드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를 믿고 싶었고 현우라는 아들이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10년 전쯤 현우가 말했어요. 그때 현우는 15살이었죠. 왜? 집에 있을 때도 자꾸 전화 받으러 나가고 저한테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수정 씨는 걱정이 됐지만 그냥 사춘기 때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런가 봐.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현우의 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민호는 변하고 있었던 거죠. 5년 전부터는 민호가 수정 씨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투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재산 관리를 내가 해볼게. 괜찮아.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어.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는 계속 재산 관리를 맡겨달라고 했지만 수정 씨는 거절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라 함부로 맡길 수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민호는 살짝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현우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관심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현우야,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서울대 경영학과요. 그래, 열심히 해라. 예전 같으면 자세히 물어보고 격려해 줬을 텐데 점점 무관심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현우도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는지 수정 씨에게 더 의지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아빠도 바쁘셔서 그런 거야. 수정 씨는 항상 현우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민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는 민호가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좀 가지 않을래? 갑자기 왜? 현우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좋긴 한데, 현우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돼. 현우는 이제 다 컸잖아. 며칠 정도는 혼자 있어도 돼. 민호는 자꾸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수정 씨는 현우가 걱정돼서 계속 미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 씨를 멀리 데려가서 사고를 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6개월 전 마침내 수정 씨가 여행에 동의했어요. 알겠어.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좋아.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민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계획된 제주도 여행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민호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수정 씨는 중상을 입었죠.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사고 직후 민호가 수정 씨를 부르는 소리가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연기였던 거죠.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민호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현우의 진실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현우가 사실은 민호와 미란의 친아들이었다니. 수정 씨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연 현우는 이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수정 씨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다시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상태는 어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25살이 된 현우는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인 모범생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 민호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수정 씨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아직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현우가 수정 씨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수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25년 동안 쌓인 모자의 정은 진짜였거든요. 현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한 분이야.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수정 씨에게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아빠,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현우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커브길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거든. 그럼 아빠는 왜 다치지 않으셨어요? 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 운전석 쪽은 괜찮았어. 이상하네요. 보통은 운전자가 더 위험할 텐데. 현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역시 머리가 좋은 아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고라는 게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 민호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때 미란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어요. 현우는 미란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아, 이분은 아빠 회사 동료분이야.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미란이라고 해요. 미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현우와 마주친 순간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 현우가 이렇게 컸구나. 미란이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네, 저를 아세요? 현우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그냥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미란이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표정을 수정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모성애 같은 감정이었어요. 현우야, 병원 카페에서 음료수라도 사와라. 민호가 갑자기 현우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가서 좀 사와. 미란 씨도 피곤하실 것 같고. 민호가 계속 재촉하자 현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현우가 나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닮았네. 미란이 문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어요. 누구를? 당신을. 현우가 어릴 때부터 당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아들이니까. 민호의 말에 수정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현우는 민호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해도 괜찮을까? 현우한테 진실을.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수정이가 없어지면 현우가 혼자가 되잖아.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야지. 하지만 25년 동안 저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민호와 미란의 대화를 들으며 수정 씨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 현우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게. 미란이 말했어요. 맞아.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 현우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되찾을 수 있게 됐고, 수정 씨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민호와 미라는 20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현우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우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고, 수정 씨가 그 아이를 입양한 거였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수정 씨의 재산을 노리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민호가 말했어요. 맞아. 그냥 몇 년만 있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수정이 아버지가 너무 강했잖아. 이혼하면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았어. 수정 씨는 이제야 아버지의 걱정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민호의 속셈을 일찍부터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보험금만 20억이고 상속 재산까지 합치면 현우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고.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니까 자랑스럽긴 해. 수정이가 잘 키워줘서 그래. 그건 인정해야지. 교육은 확실히 잘 시켰어. 두 사람이 수정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을 이용해서 아이를 키워준 부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우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어요. 다 사왔어요. 고마워, 현우야. 민호가 다시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의 대답을 들으며 수정 씨는 또 다른 의혹이 들었어요.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낸 건 아닐까? 아빠, 엄마 보험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런 걸 왜 물어봐? 민호가 조금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그냥 병원비가 걱정돼서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정 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보험금이 목적 중 하나였던 거예요. 현우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갑자기 현우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요. 당분간 휴학하고 엄마 간병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민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요. 현우의 효심 깊은 말에 미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엄마도 내가 학업에 집중하기를 원하실 거야. 미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깨어나실 때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현우의 대답을 들으며 수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25년 동안 키운 정은 진짜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우야. 미란이 뭔가 말하려다가 민호의 눈치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란이 얼버무렸지만 수정 씨는 알 수 있었어요. 미란이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수정 씨는 생각했어요. 민호와 미란은 언제 현우에게 진실을 말할까? 그리고 현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였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두 사람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 순간 수정 씨는 결심했어요. 그들이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그리고 현우에게는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복수의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어요.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주변을 확인한 후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다행히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의식도 완전히 깨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어요. 수정 씨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작은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한 것보다 훨씬 괜찮네. 수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식물인간인 척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반응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수정 씨는 몇 번 연습해 봤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초점이 없는 듯한 표정,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음 문제는 어떻게 외부와 연락을 취할 것인가였어요. 핸드폰은 민호가 가져갔을 테고 병실 전화를 쓸 수도 없었어요. 그때 수정 씨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회사의 비서실장 박 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수정 씨를 딸처럼 챙겨주는 분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병실 전화기로 박 부장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아주셨어요.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저 수정이에요. 아가씨?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박 부장은 놀라며 물어봤어요. 부장님, 지금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비밀리에 도움을 받아야 해요. 무슨 일이세요? 수정 씨는 박 부장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민호의 배신, 현우의 진실, 그리고 자신이 식물인간인 척하고 있다는 것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박 부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부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선 민호의 모든 행동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재산 상황도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정말 위험하지 않으세요? 혹시 들키면?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내일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정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가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어제와 똑같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언제쯤 완전히 회복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또는 뭐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정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상태로 계속 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자극을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영구적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네. 수정 씨는 민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현우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와봤어요. 현우가 수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을 걸어드리라고 하셨어요. 엄마, 들리세요? 수정 씨는 현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답답했어요.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거든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현우가 밝게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수정 씨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현우야, 너무 자주 오지 마. 민호가 말했어요. 왜요? 엄마를 자주 뵈야 빨리 나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학업도 중요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현우의 대답에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에는 미란이 왔어요.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 반응이 없네. 미란이 수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현우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미란의 말에 수정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마치 자신이 보모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현우를 챙겨야겠어. 진짜 엄마로서 말이야. 미란이 수정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역겨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못 들어? 그럼 우리가 뭘 말해도 상관없겠네. 미란이 확인하듯 말했어요. 수정 씨는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말해줄게. 현우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내가 낳은 아이지. 미란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민호도 결혼한 상태였고 나도 상황이 어려웠거든. 하지만 내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미란의 고백을 들으며 수정 씨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녁에 민호와 미란이 함께 왔을 때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 민호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해.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날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20억이면 당분간 걱정 없겠네. 미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속 절차도 알아봤어. 수정이가 이 상태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대.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현우가 문제야. 아직 성인이니까 상속권이 있어. 현우한테는 적당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법적으로는 절반을 줘야 해. 민호와 미란이 수정 씨의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정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박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간병인이 밖에 나간 사이에 받은 전화였어요. 아가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인가요? 민호 씨가 한 달 전에 아가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추가 가입했어요.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20억짜리 말이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어요. 또 다른 건 없나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있어요. 아가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여러 건 있고요. 수정 씨는 박 부장의 보고를 들으며 민호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부장님,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도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수정 씨는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어요. 민호와 미란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현우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현우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수정 씨는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현우에게는 자신이 직접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고.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현우가 혼자 병실에 와서 수정 씨와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현우가 놀라며 수정 씨를 쳐다봤어요. 수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의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현우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수정 씨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왜요? 왜 조용히 해야 해요? 현우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수정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현우가 흥분하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안 돼. 수정 씨가 현우의 손목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현우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엄마가 깨어났다는 걸 절대로. 왜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수정 씨는 현우를 침대 가까이 앉히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충격적일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왜 엄마를, 차를 조작했어.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를, 그리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수정 씨는 병실에서 들었던 민호와 미란의 대화를 현우에게 들려줬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현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수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너의 진짜 부모가 따로 있어. 뭐라고요? 아빠와 미란이라는 여자가 내 친부모야. 현우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럼 저는 입양된 거예요? 응. 하지만 현우야, 엄마는 너를 2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모두 진짜였어. 엄마의 사랑도 진짜고. 수정 씨가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친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복수하려고 해. 그런데 현우가 도와줘야 해. 현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현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게. 하지만 엄마. 현우가 수정 씨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준 건 엄마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제 친부모라고 해도. 현우야.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혼내줘야 해요. 현우의 말에 수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어요. 고마워, 현우야.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계획을 말해줄게. 그날부터 수정 씨와 현우는 비밀 연합을 결성했어요. 현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민호와 미란의 대화를 엿듣고 수정 씨에게 보고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미란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 다음 주에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해외로? 네, 보험금 받으면 바로 떠날 거라고 했어요. 수정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들은 게 있어요. 현우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한테 진실을 말할 거래요. 이번 주말에. 그래.
네, 미란이 자꾸 말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수정 씨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박 부장이 병원으로 왔어요. 간병인을 잠시 내보낸 사이에 만날 수 있었어요. 아가씨,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박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차량 조작 증거, 보험금 사기, 횡령, 서명 위조. 모든 게 다 있어요. 수정 씨는 파일을 넘겨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비소 CCTV도 확보했어요. 민호 씨가 직원에게 돈을 주는 장면까지 나와 있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도 대기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수정 씨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미란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분명히 공범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미란이 함께 병실에 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내일 현우한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 민호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수정이 상태도 호전될 기미가 없고 현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처음에는 충격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래도 25년 동안 저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미란이 수정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우리도 상황이 어려웠잖아. 맞아.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수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현우를 키운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자신들이 현우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우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물어봤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진짜 부모인데.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수정이가 없으면 현우는 우리밖에 없어. 민호의 말에 수정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보험금 나오면 현우 유학도 보내고. 좋은 생각이야. 환경을 바꿔주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두 사람은 현우의 미래까지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정 씨는 현우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내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놀란 척해야 해. 하지만 절대 우리 계획을 들키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현우야,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수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친부모라고 해도 엄마를 해치려 한 사람들이잖아요. 현우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수정 씨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다음 날은 모든 것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었어요. 민호와 미란이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는 날, 그리고 수정 씨가 복수를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정 씨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과연 현우가 진실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선택할지. 25년 동안 키운 아들에 대한 믿음과 친부모에 대한 혈연의 끌림 사이에서 현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정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민호와 미란이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현우는 언제 와? 민호가 시계를 보며 물어봤어요. 11시쯤 온다고 했어. 미란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민호가 수정 씨에게 다가와서 손을 흔들어 봤어요. 여보, 들려? 아무 반응이 없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네. 이제 안심이야.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아? 미란이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의사가 그랬잖아. 의식은 있지만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그럼 우리가 뭘 말해도 상관없겠네. 미란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민호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졌네. 나도 고마워. 우리 현우 잘 키워줘서 앞으로는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진짜 엄마로서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수정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았어요. 11시가 되자 현우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현우가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수정 씨는 현우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우야, 잠깐 앉아봐.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민호와 미란이 서로를 쳐다본 후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친부모가 누군지 말해준 적이 없었잖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 친부모야. 민호의 말에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네, 뭐라고요? 미란이가 내 친엄마고 나는 내 친아버지야.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저는 현우가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어요. 20년 전에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키울 수 없었어.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현우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포기해야 했던 거.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엄마라고 부른 분은 현우가 수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양엄마야. 우리가 부탁해서 너를 키워달라고 한 거지. 민호의 말에 현우는 더욱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안해, 현우야.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미란이 현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현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이해할 수 없어요. 현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천천히 받아들여봐. 우리도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민호와 미란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정이 상태가 좋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가 되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양엄마는 괜찮아지실 거 아니에요? 현우가 간절히 물어봤어요. 의사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어. 민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양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우리가 있잖아. 진짜 부모가 미란이 현우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현우야,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현우가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현우야, 기다려. 미란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민호가 말렸어요. 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시간을 주자. 곧 받아들일 거야. 현우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수정 씨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25년 동안 믿어왔던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어차피 말해야 할 얘기였어. 수정이가 죽으면 현우는 혼자가 되잖아. 민호의 말에 수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우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돈이면 해결돼. 유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충분히 줄 거라고 하면 마음이 바뀔 거야. 민호의 말에 수정 씨는 이들이 현우를 얼마나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수정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민호가 가지고 있던 수정 씨의 핸드폰이었어요. 누구지? 민호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박 부장이네. 회사 사람인가 봐. 받지 마. 귀찮게 뭘 물어볼지 몰라. 미란이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민호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민호 씨? 수정 아가씨는 어떠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무슨 일인데요? 수정 아가씨 명의로 된 대출건이 있어서요. 확인이 필요해서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출이요? 네, 최근에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 그건 제가 처리한 거예요. 투자 자금이 필요해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이상한 점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죠. 병원에 찾아뵐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란이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대출건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 들킬까봐 걱정되네. 괜찮아. 수정이 서명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혼자 병실에 왔어요. 엄마. 현우가 조용히 수정 씨를 불렀어요. 수정 씨는 주변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됐어? 완벽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고생했어, 현우야. 그런데 엄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엄마, 언제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곧이야.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 수정 씨는 현우에게 다음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일 박 부장님이 오실 거야.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야. 정말요? 응, 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거야. 현우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현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드디어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25년간 준비해온 민호와 미란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수정 씨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우선 미란을 제거해야 했어요. 공범인 그녀가 있는 한민호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거든요. 박 부장을 통해 미란의 연락처를 알아낸 수정 씨는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미란 씨, 민호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병원 1층 카페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민호를 아는 사람. 미란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의아해했죠. 그때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민호 씨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란은 문자를 보며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답장을 보냈어요. 민호 씨는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당신은 그 중 한 명일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란이 흥분하며 답장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민호 씨가 부인을 죽이려고 차량을 조작한 건 아세요?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아세요? 네, 당신도 공범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미란은 누군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어요. 당신이 누구죠?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정의를 원해요. 그런데 미란 씨, 정말 민호 씨를 믿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민호 씨가 부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당신과 나눠 갖겠다고 했나요? 미라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민호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임신했을 때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현우를 입양 보내게 한 것도 민호 씨 아니에요?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전에도 당신을 버렸는데 지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요. 미란이 답장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 민호 씨에게 물어보세요. 부인이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당신과 정말 결혼할 거냐고. 수정 씨는 미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란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민호 씨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어요.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와. 거짓말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수정 씨는 박 부장을 통해 확보한 민호의 또 다른 불륜 증거를 보냈어요. 미란이 모르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민호의 모습이었어요. 미란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지난주에요. 미란 씨가 민호 씨의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나요? 미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미란이 중얼거렸어요. 미란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요. 공범이요? 네, 살인 공모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미라는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도망갈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지금 당장 그 남자와 연락을 끊고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러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자수요? 네, 민호 씨보다 먼저 자수하면 됩니다. 수정 씨는 미란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미란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나와. 지금 당장.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하네. 민호야, 솔직히 말해줘. 뭘? 수정이가 죽으면 정말 나와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당연하지. 그동안 기다렸잖아. 그럼 재산은? 재산? 수정이 재산 말이야. 나와 나눠 가질 거야? 민호는 미란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대답해줘. 미란이 다그쳤어요. 그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민호가 얼버무리자 미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가? 너는 나를 이용만 하려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나 임신했을 때도 책임지지 않았으면서.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는 상황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지. 미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나도 살인범이 됐는데? 미란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 민호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안 조용히 해. 나는 이제 끝이야.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경찰서. 뭐? 자수하러 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친 거야? 미친 건 너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미란아. 민호가 미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미란은 정말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민호와의 불륜, 차량 조작 공모, 살인 계획까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민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호가 미란과 연락이 안 된다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미란이가 어디 간 걸까? 민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수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호가 받았어요. 김민호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민호는 불안해했어요. 왜 경찰이 오지? 30분 후 정말로 경찰이 병실에 나타났어요. 김민호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부인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란이 자수한 게 분명했어요. 지금 가야 하나요? 네, 지금 바로요. 경찰에게 끌려가는 민호를 보며 수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미란을 제거하고 민호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민호에게 완전한 응징을 내리는 것 말이에요. 민호가 경찰서로 끌려간 지 2시간 후 현우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현우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 수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미란이가 자수했어. 모든 걸 자백했을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민호는 절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수정 씨의 예상이 맞았어요. 경찰서에서 민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미란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란 씨가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그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요. 민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차량 조작도 모르신다고요? 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럼 정비소 CCTV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수사관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민호가 정비소 직원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차량 점검비를 지불한 거예요. 점검비 치고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500만 원이에요. 그게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사관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민호가 혼자 차고에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차량 청소요. 새벽 2시에 차량 청소를요? 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세요. 수사관이 차량 조작 분석 결과를 내밀었어요. 전문가 분석 결과 브레이크 오일이 의도적으로 제거됐고 타이어도 특정 속도에서 터지도록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수사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부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건이에요. 사고 한 달 전에 20억 원 상당의 보험에 추가 가입하셨네요. 그건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수사관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호 씨, 사실 부인이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인이 직접 신고한 겁니다. 병실에서 일어난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빨리 가라. 그래야 내 인생이 시작되지. 민호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됐네. 차량 조작 완벽했어. 브레이크 오일 빼고 타이어도 조작했으니까. 민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절망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부인이 자신의 병실에서 녹음한 거예요.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럼 수정이가 정말. 네, 부인은 일주일 전부터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식물인간인 척 연기한 거죠. 민호는 모든 것이 수정 씨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수정 씨가 마침내 회복했다고 발표됐어요.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갑자기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현우가 기뻐하며 수정 씨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기뻐요. 물론 현우는 연기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 그게. 현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 부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가씨, 정말 다행입니다. 박 부장님 고마워요. 그런데 민호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박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야,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현우의 말에 수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현우야. 엄마, 그런데 아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살인미수, 보험사기, 횡령.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호의 체포 소식이 보도됐어요. 대기업 회장 딸 살해 시도한 남편 긴급 체포, 25년간 계획한 치밀한 범행, 부인 재산 노려. 뉴스를 보며 수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수정 씨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수정 씨는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어요. 민호와의 마지막 대면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민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발악할지. 25년간의 복수극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어요. 사흘 후 수정 씨는 현우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어요.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죠. 엄마, 정말 만나야 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25년간 당했던 만큼 되돌려줘야지. 수정 씨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민호를 마주한 순간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정아, 정말 너였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쉰 듯했어요. 며칠간의 구금 생활로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놀랐어? 수정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가 병실에서 한 모든 말을 다 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계속 연기한 거야? 25년간 내가 나한테 한 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수정 씨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정아, 나는 뭐 변명이라도 하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25년간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수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점점 뭐? 내 돈이 탐나서?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미란이와의 사랑 때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민호야, 너 정말 바보구나. 수정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미란이가 너를 배신한 거 알아? 뭐? 미란이가 경찰에 자수한 이유 알아? 내가 조종한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너희들이 서로 배신하게 만들었어. 너무 쉽더라. 설마 미란이한테 내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있다고 알려줬거든. 수정 씨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여자는 내가 자신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나 봐.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돌아버리더라. 민호는 모든 것이 수정 씨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정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어? 나를 무서운 여자로 만든 건 너야. 수정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때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민호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야, 엄마를 죽이려 한 당신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현우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친아버지야. 친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현우야, 제발. 저를 진짜로 사랑해준 건 엄마뿐이에요. 현우의 선언에 민호는 절망했어요. 수정아, 제발. 선처를 부탁해. 민호가 간청했어요. 선처? 25년간 나를 이용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선처를 봐라. 나도 미란이에게 속은 거야. 처음에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잖아. 수정 씨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현우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그건 20년 전에 미란이가 임신했을 때 입양 보내면서 나한테 접근한 거 맞지? 민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역시 그랬구나. 수정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25년 늦었어. 수정아, 이제 내가 받을 형량이나 걱정해. 수정 씨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잠깐, 민호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미란이는 어떻게 됐어?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어? 너나 걱정해. 제발 답해줘. 미란이도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이야. 살인 공모죄로. 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둘 다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수정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뭔데? 현우만은 잘 부탁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수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우는 내 아들이야. 25년간 키운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아들일 거야. 고마워. 고맙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25년을 그 사람과 살았는데. 수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안 해. 그 25년이 있었기에 너를 만날 수 있었거든. 엄마.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민호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횡령, 서명위조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됐어요. 피고인 김민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수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도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수정 씨와 현우를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수정 씨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장 큰 배신 속에서도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 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혈연이 아니어도 25년간 함께한 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현우도 기자들 앞에서 확고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정 씨와 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회사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생각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현우야. 수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의 거짓된 삶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복수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6개월 후 수정 씨와 현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는 수정 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더욱 성장했고 현우는 대학을 마친 후 회사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신문에 우리 회사 기사가 나왔어요. 현우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인한 여성 CEO라고 나왔어요. 수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받아봤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과거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엄마. 뭐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고요. 현우의 말에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때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누구에게서요? 김민호 씨에게서요. 수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거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우가 물어봤어요.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할 말이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현우야,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수정 씨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수정 씨는 현우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성묘였어요. 아버지, 딸이 왔어요. 수정 씨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남자는 정말 변하더라고요. 현우도 옆에서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현우예요. 엄마가 정말 강해졌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대로 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수정 씨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더 크게 키울게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혹시 외로우실까 봐요. 수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말요? 그럼.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이 없어지면. 현우야,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요? 재혼? 네, 좋은 분 만나시면. 수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나중에 좋은 분을 만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진심이요? 응.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현우는 수정 씨의 말에 감동했어요. 엄마는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한 달 후 수정 씨는 현우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현우가 파리의 에펠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예전에 민호와 신혼여행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야. 어떻게 달라요? 그때는 불안했어. 정말 행복한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랑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파리 거리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아까운 시간이었을 텐데. 현우야, 인생에는 헛된 시간이 없어.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고, 현우는 수정 씨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생강변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여행해요.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엄마. 응?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신 게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게요. 수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우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선택해줘서. 엄마, 저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저를 진짜로 사랑해준 건 엄마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수정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현우도 회사에 입사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수정 씨를 보며 말했어요.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모두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수정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수정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예쁘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언제 소개해 줄래?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기대된다. 수정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주말에 현우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요. 현우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저도 현우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정 씨는 현우의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우야, 좋은 사람 만났네. 나중에 현우와 단둘이 있을 때 수정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생각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현우 결혼식은 정말 크게 해줄 거야. 현우는 감격했어요. 1년 후 정말로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수정 씨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현우야,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집중해.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온 수정 씨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 배신과 복수, 그리고 진짜 가족의 발견. 모든 것이 지나간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수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큰 배신 속에서도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수정 씨는 25년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현우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았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수정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복수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 속에서도 진짜 가족을 지켜낸 수정 씨의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장 큰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 그리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승리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